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3년 2월 16일 강타의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연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이 고사성어 중에 고사성어인가요, 그게? 아니면 뭐죠, 그게?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마필이 있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서 하늘의 운명에 맡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2013년도는 강타도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듯이 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나머지는 이 경마라는 특성상 하늘의 운에 좀 맡기면서 자, 2013년도 한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2012년도에 강타에게 보내주신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13년도는 이제 이번 주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실질적인 경마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휴장 전에 상당히 경마가 어려웠는데요. 자, 이번 주 경마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풀게이트 편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편성 자체도 상당히 어렵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하이공 경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요 경마 같은 경우에는 5조짜리 굉장히 어렵고요. 자, 토요 경마 같은 경우에는 또 중후반부가 또 굉장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인 편성 자체는 토요 경마도 안정적인 배당과 중고 배당이 고르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날씨가 풀렸다고 하는데 오늘 나오는데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자, 요즘 이제 구정도 쉬었고 좀 있으면 이제 대학교 입학, 졸업. 자, 저는 뭐 다 했어요. 이 고등학교 졸업을 했고 아들내미가 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저희 아들이 이제 그래도 공부를 조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강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어찌됐든 뭐 기분은 좋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흐름 때문에 이번 주 역시도 좀 이겨야 되는 그런 경마 주간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강타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마 방송으로 자,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소리 잡소리 다 집어치고요. 자, 토요일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경마 휴장 전의 경마 자체가 상당히 어렵고 또 이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뭐 적중 내역 같은 건 얘기를 안 하지 않겠습니다. 별로 잘 못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자, 새마음 세트로스로 자, 한번 토요일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차 미세한 마필 간의 일전이라 어느 정도는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주예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금성입니다. 능력 자체나 잠재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공백기가 있어서 그렇지 휴양 전에 보여주었던 능력 자체는 상당히 출중하고 또 그 능력 자체가 1200에서 보여준 능력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주에 어떤 능력을 보여줄지 더군다나 선행력은 부족하지만 취입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 금성이 같은 마필은 충분히 배당의 메리트가 있어요. 자, 문제가 있다면 요 마필이 이제 체중 관계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인데 이렇게 체중이 아주 높은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금성이는 이번 편성에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자, 4번 주마라는 마필도 괜찮고 또 5번 동해스마트라는 마필도 괜찮고 다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마라는 마필은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정상적인 주기로 출전을 해서 나름대로 경주력의 신장세를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도 그렇게 얕잡은 볼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13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다소나마 부족하다는 거. 그게 이제 문제인데, 공백기를 딱 끝나고 1300에 첫 도전을 해서 직전 경주 시에 보여준 능력이라면 이번에도 경쟁력은 있지 않느냐. 4번 주마. 왜? 요 마필은 2점밖에 안 뛴 마필이기 때문에 다른 5번 동해스마트나 이런 마필들보다는 조금은 더 세게 봐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에너지셀이란 마필입니다. 8번 에너지셀. 당일 좀 팔릴 것 같은데, 요 마필은 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이 마필은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제 놀던 마필이 요렇게 놀던 마필인데,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이렇게 경주력의 성장을 보였거든. 그러면 여기까지는 아직 미완성의 시간이었는데 근간 두 번의 경주 자체가 경주력의 신장세를 확실하게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성장을 했다면 이번 경시에는 하강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측면에서 경주력의 하강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8번 에너지셀이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취입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 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래서 일단 유승환 등짝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근간 두 번의 경주의 연속 입상에 이어서 이번에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린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8번은 인정을 합니다. 자, 끝으로 12번 운해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줬는데 이 마필 자체가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냐? 주행불안이 문제죠. 주행불안이 문제였던 마필인데 과연 이번 경주 시에도 어느 정도의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인 마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번 운해까지도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서 그렇다면 누구를 충마로 가져가느냐인데 요거는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 자체가 주행불안이 문제였던 마필이잖아요. 주행불안이 문제였던 마필이니까 이번에도 주행불안을 보이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가장 안정적인 전력으로 본다면 안정이라는 글자를 써줄 수 있는 마필은 그래도 8번 에너지셀이다. 그러니까 8번 에너지셀을 축으로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8번, 12번 쪽에 단통 승부하고 8 놓고 2번, 4번 쪽으로 방어하는 전략. 왜? 8은 여기에서 그 경주력의 하강 가능성은 없지만 취입력의 신장세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번이 축으로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한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다. 왜? 레이스 자체가 빠른 레이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8번은 축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요제 1경주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2경주는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2013년도 대망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예요. 여기서 한번 승부를 던져본다. 이거는 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자, 의미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토요제 2경주는 오전장이긴 합니다만 강력하게 승부수를 띄운다. 적중, 무조건 적중을 한다. 자, 신마 경주는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경주력의 성장 추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적중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력의 성장 추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강타가 가장 그래도 전문가 중에서 최고의 테크닉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토요제 2경주는 한번 멋들어지게 무조건 적중을 위해서 자 2013년도 대망의 첫 번째 승부처로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2경주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3경주. 이번 토요제 3경주 역시도 신마 2두가 출전을 하는데 그렇게 센 신마는 없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머지 현군 성장마간에서 일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데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똥공주 바닥을 그렇게 쓸고 있고 지구력이 아주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요. 4번 장산돌풍이란 마필입니다. 4번 장산돌풍. 이 마필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 4,400만원짜리의 비교적 고가의 마필이고 이 장산 시리즈는 이 김병진 마주에 거의 뭐 말 잃으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장산돌풍. 요거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근간에 부진하고 또 공백기도 있어요. 공백기와 플러스 근간 부진. 요게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요 마필은 잠재력이라는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우수하지 않느냐. 그래서 4번 장산돌풍은 인기권 전력이라면 뭐 그렇게 세게 볼 필요는 없지만 안 팔린다면 요 놈은 그래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다. 그러니까 배팅권에 그래도 안착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5번 덕진포구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순수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고 그 능력 자체를 근간 3번의 경주에서 일궈냈고 1300과 1200에서도 그 능력 자체를 일궈냈던 마필입니다. 자, 문제가 있다면 이 마필이 근간 2번의 경주 자체가 모두가 선행을 나서서 일궈낸 능력인데 이번에는 선행이 불투명하다. 선행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과연 근간 2번의 경주, 특히나 1000m로 거리가 줄었는데 1000m에서는 실질적으로 선임 능력도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필이 1200이나 1300이라면 선행이 어려우니까 불안하다고 볼 수가 있지만 1000m 경주이기 때문에 1000m에서는 선임 능력이 검증이 된 마필이라 자 이번에도 봐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그래서 5번 덕진포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싶네요. 자, 그래서 5번 덕진포구는 인정을 하고 싶고 자 7번 나온볼드입니다. 7번 나온볼드. 이 나온 시리즈는 사실상 이 나온건설 법인마주죠. 나온건설에 마필들이 있고 또 부산에서는 또 나온 시리즈가 손천수 마주에 마필이 있고 또 신우철 마주에 마필들이 또 나온자를 많이 붙이죠. 자 그런데 이 7번 나온볼들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능력 자체를 계속적으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이번 편성에서 발빠른 마필들, 그러니까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발빠른 선행마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권 전력이 이들 선행마들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7번 나온볼드는 이 편성에서는 따라가는 전개가 되는 마필인데 문제가 있다면 이 1000m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7번 나온볼드가 과연 자력 입상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이 이제 고민이 되는 마필이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나온볼드까지는 그래도 인정을 해야 되는 마필이 아니냐. 8번 성공 트렌드입니다. 자, 이 성공 트렌드는 지난번 데뷔전 때 1200에 출전을 해서 상당한 선행력을 보여주면서 자, 나름대로 상당히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며 선행을 나선 뒤에 버티기엔 실패를 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 마필이 선입이 검증이 안 됐어. 선입이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요런 말들이 선행을 못 가면 또 흙을 맞거나 하면은 의외로 주행이 그 불안한 단점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은 조금 불안하다. 그러니까 선입에 대한 검증이 좀 필요하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 9번 윈스골드라는 마필인데 차라리 8번 성공 트렌드보다는 9번 윈스골드가 좀 나아 보이네요. 이놈은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갔는데 압박을 받으면서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부진했지만 그 이전 경주 시에는 상당히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숨어있는 보병 세력이다. 숨어있는 보병 세력이다. 그래서 9번 윈스골드가 안 팔린다면 이 편성에서 굉장히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요 마필을 꼭 보시고 싶고 요게 10번 치차로라는 마필이 있는데 이 마필이 제가 보기에는 요거보단 셀 것 같아. 나온볼드보단 좀 세고 치차로가 좀 세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 9번 10번 마필들은 좀 세게 보고 싶은 마필들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나도나마 약하다. 그럼 이번 경주는 요런 마필들 지금 5번 덕진포구 9번 윈스골드 그 다음에 10번 치차로 이 세 마필의 전력이 가장 낫지 않느냐. 그래서 5번 10번 쪽에 단통 승부하고요. 9놓고 5텐 이렇게만 맞춰보고 싶어요.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은 복병권도 다 말씀을 드렸고 인기만 불안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 토요제 3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제 몇 경주냐.
제주 1경주네요. 제주교차 1경주입니다. 요 경주는 오늘 강타에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보겠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주경마도 휴양 이전에, 그러니까 홍백 이전에, 휴장 이전에 굉장히 잘했죠. 왜 제주 1경주가, 제주마, 거의 1등급, 4세 이상 1등급 경주로 펼쳐지고 있는 경주인데, 딱 3두 정도로 압축이 될 것 같은데, 딱 3두 정도? 딱 3두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는 경주로서, 오늘 강타에 제주경마, 대망의 제주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다. 간드락이라든지 이렇게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데 안 되는 마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마필들이 있고 축을 세워서 세방을 때리든지 아니면 3두로 엮어가지고 승부를 하든지 요거는 UCC 준메인 승부처로서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승부처다. 그래서 제주 경마를 오전장에 승부처로 가져가서 여기서 한번 멋진 승부를 연출해보겠다. 제주 1경주 1등급 경주 여기서 승부수 던집니다. 자, 제주 경마도 마치면 돈을 주고요. 제주 경마도 스호수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스호수도 중요하고 간다 안 간다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를 베이스로 까시면은 항상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는 내가 어떤 말의 능력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들을 일방적으로 의지를 한다면 그것은 자기 거로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스에 의존하면 죽는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스보다는 자기 실력에 의존을 하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제주교차 2경주는 토요제 4경주는 안 할 거예요. 토요제 4경주는 안 합니다. 왜? 신마경주이기 때문에 아직 분석 자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그 다음엔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요 경주는 현등급 기복마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편성도 은근히 터질 수 있는 소지는 갖고 있기 때문에 이변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자,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도 있고 능력이 부진한 마필도 있고 이번 성불신동 취임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마필이고 1400에 첫 도전하고 승곤전을 치른다 하더라도 일거는 줘야 되지만 편성 자체가 좀 센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하게 봐주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배팅권에 가져갈 수 있는 마필들이 또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자, 5번 기대만발이란 마필입니다. 사실 제주 경마도 그렇고 서울 경마도 그런데 능력을 크게 끌어냈던 마필이 계속적으로 끌어내기 어려워. 특히나 쪼락말들은 부중에는 별로 민감하지가 않지만 거리에는 상당히 민감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폭 자체가 작고 체위 고장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면이 보이죠. 스태미나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 이 기대만발이라는 마필은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연속 상승된 경주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연속 4착을 차지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능력 신장을 계속 그러니까 연속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줬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경주력 하강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은 마필이라 요 마필은 인기마인데 안 보고 싶다. 5번 기대만발은 안 보고 싶다. 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 전개 이점과 더불어 종마 뚝심 측면에서 상승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인데 6번 탐나삼춘입니다. 자, 요 마필은 실질적으로 1400의 첫 도전이고 승곤전을 치릅니다. 승곤전입니다. 그렇다면 1번 명마 등극이나 2번 성불신동이나 이런 마필과 비슷한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타가 요 마필은 좀 세게 보는 이유는 뭐냐? 6번이 탐나삼춘은 일단 전개 이점을 갖고 있어요. 전개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선행을 갑니다.
여기에 등짝 자체가 황태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필은 전개상 선행,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가기 때문에 1400에 첫 도전을 하고 하더라도 전개 2점을 안고 선전의 가치를 가져볼 수 있겠다. 그래서 6번 탐나삼치는 좀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유번 교주시 요주의 마필. 자, 배팅권에 난청을 시켜보고 싶고. 자, 여기에 이제 7번 막강명장은 기복이 좀 심한 마필이라서 그렇고. 여기에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해요. 다들 고만고만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그래도, 가져갈 수 있는 마필. 이 8번 지존수호라는 마필입니다. 지존수호.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안 될 것 같고, 인기는 어느 정도 모을지가 관건인데, 너무 이제 능력 자체가 기복이 심하죠.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요 마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기대를 한번 가져보고 싶은 것이, 조금은 추임력도 그렇고, 선행력도 그렇고, 패턴 자체에 선취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들어오면은 등짝 자체가 심강선이라서 불안하긴 한데 이런 말들은 한번 배당마로 한번 노려보고 싶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8번 지존수호 같은 마필들은 배당마로 한번 노려보고 싶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외 마필들 중에서 이번 견시 배팅거리의 충마로는 10번 대지주자입니다. 금강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뭐 그래도 충막감으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고 1400에 대한 거리 경험도 풍부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에서는 거의 뭐 입상권 진입이 가능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요거를 안 보니까요, 기대만발을 안 보니까 그 대안말로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이번 성불신동 정도 가져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번, 6번 쪽에 단통 승부하고요. 10을 놓고 2번, 8번 이렇게 배당권 전력을 받쳐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10번, 6번, 5번을 안 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대끼리 같으니까.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연속 급상승에 따라 경주로 하강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제주 2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토요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5경주. 토요제 5경주요. 요 경주는 이제 나름대로 그 잠재력을 부여한 신마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마들의 분석까지도 꼼꼼하게 해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일단 신마들 중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3번 시얼 히컴스라는 마필입니다. 시얼 히컴스. 3번 시얼 히컴스.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3세에 수입이 됐던 마필인데 발주도 무난했고 살짝 밀어주면서 선입전개를 하다 결승선 접어들어 또 살짝 밀어주자 결승선 전방 300m부터는 자연스럽게 발을 바꾼 후 근성도 상당히 괜찮고요. 또 탄력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었어요. 기본 스피드는 갖추고 있고 마체도 괜찮고 주폭도 상당히 크고 근성을 갖춘 모습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 막파 하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3하롱이 굉장히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3하롱이라는 얘기를 쓰는 이거 뭔지 아시죠? 하롱 타이밍. 그러니까 이 하롱 타이밍이 굉장히 좋다는 거는 이제 추임력이 우수하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런 말들이 데뷔전 때 총력 승부를 했느냐? 안 합니다. 그래서 한번 히어리컴스는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자, 배팅권에는 꼭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히어리컴스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른 말들을 한두 살펴볼까요? 1번 문학부입니다. 이 문학부, 요 마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한 두 번의 경주에서 특히나 직전 경주 시 어느 정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렸지만 실질적으로 아쉬움을 좀 줬죠. 그런데 안 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간 거 아니에요. 갔습니다. 가서 진 거예요.
가서 졌고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점진적인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선행력이 서서히 이제 발주가 무난해지면서 선행력을 끌어내자 이제 종반 탄력이 하강하는 것이 문제인데 발주의 이제 안정권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일본 문학부는 이 편성에선 배팅권에 난처를 시키는 마필이다. 자, 무조건 안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누구를 가져갈 것이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다들 고만고만해요.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뭐 10만원 뭐 더 됐고요. 이 13번 최강전사라는 마필입니다. 아, 이 마필은 기복이 심해. 아, 기복이 너무 심해. 뭐 완전히 뭐 퐁당퐁당이 아니라 그냥 퐁쾅 퐁쾅 이렇게 가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이 선행력도 괜찮아요. 선행력도 괜찮고 또 취입력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경시제 선행력을 끌어내면서 전익에 이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데 종반 탄력이 하강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 능력을 그대로 유지해 줄 수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어찌됐든 13번 최강전사에 대해서는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다. 자, 그렇다면 3번 히어리컴스는 신마이지만 능력 우수마이고 1번 문학보나 13번 최강전사는 현금 마필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 이상의 또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누구를 가져갈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저는 이 퐁당마, 이걸 퐁당마라고 그러는데 기복이 심하니까 퐁당마보다는 일본 문학보호 쪽에 조금은 기대치를 가져보고 싶어요. 그냥 3번, 1번. 3번 히어리컴스가 굉장히 좋으니까 3번, 1번, 13번 넣고 1번, 3번. 이렇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토요제 5경기다. 3두밖에 보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출전만은 많은데 실제로 보는 말은 3두밖에 없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제주 3경주입니다. 자, 오늘 제주 경마 중에서 강타가 하이라이트 승부처, 최고의 승부처죠. 제주 교차 3경주. 자, 오늘 강타의 UCC 메인, 제주 메인 승부처다. 제주 UCC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 3경주. 그러니까 요 경주는 뭐 수사대라든지 뭐 여러 말들이 나오잖아. 근데 10만이걸, 10만이주, 살아요거 이런 말들이 나올 때는 꼭 터지더라고.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습성상 10만이주는 선행형 마필이고 살아요거는 예전에 취입이었는데 요즘은 또 선행성 말로, 선입성 마필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제주 3경주는 제가 보기에 중고배당이 터질 것 같아요. 항상 이 중고배당이 터졌으니까 그런 말들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번 상경주는 제주 경마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강타가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경마 UCC 메인 승부처 제주 3경주에 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토요제 6경주도 오늘 강타의 하이라이트 승부처예요. 토요경마. 토요제 6경주.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냐. 제가 보는 경기에서 최종병기가 나오고 뭐 전설시대가 나오고 특히나 휴양 전에 그 유미나라든지 이하나라든지 그 안효일이라든지 이런 여성 기수들의 활약상이 뚜렷했어. 그런 기수들이 배당을 터뜨리고 꽝꽝 입상을 하면서 경마 자체가 상당히 어렵게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 유미나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승마를 하던 친구거든요. 그 기수가. 그런데 이제 기승법 자체가 조금 승마는 이렇게 좀 뻣뻣하게 쓰고 자세를 갖춰서 하는데 얘네들은 지금 몽키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채찍이라든지 이 전반적인 기승 자세가 조금 언밸런스였는데 그런 걸 이제 서서히 타면서 터득을 하다 보니까 감량 이점을 갖고 방방 날아다니더라고요. 안효리도 잘 타고 김혜선이 원래 잘 탔고 이하나까지도 잘 타니까 여성 기수들이 폭탄 배당을 갖고 뻥뻥 터트리고 들어온다. 그래서 이번 육경주 역시도 중고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갖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터진다라는 말을 써보고 싶으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요제 육경주는 하이라이트 승부처로서 무조건 배당이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육경주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은 강타에게 오시네요. 강타가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예전에 354배짜리도 맞춰드렸고 뭐 잘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구라 뜻밖의 경주에서 완전히 항구라가 만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7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실질적으로 입상 가능마들이 약간은 혼성 구도예요. 그러니까 한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올리딤입니다. 추임력도 괜찮고 기본적인 순발력도 괜찮고 선입전개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올리딤이가 이번에 선행을 가냐? 못 갑니다. 그러면 거리가 1200으로 늘었고 승군전이에요. 별로 세게 보고 싶지 않죠? 자, 파이어볼러 이것도 이제 가끔가다 이변을 할 수 있는데 능력 사이즈는 2%가 좀 부족합니다. 여기 딱 보이는 마필이 있네요. 5번 허리케인 점프. 허리케인 점프. 딱 보는 순간에도 2전밖에 치르질 않았고 지난번 이제 1200에 출전을 했는데 기본적인 순발력과 더불어 선입전개 능력이 검증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직전 2전째 선취인력 모두 동반 상승을 했다. 제가 이런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파워감이 많이 부어가강이 됐다. 이런 말들은 무조건 온다고 그랬죠. 5번 허리케인 점프. 이건 공식이야. 수학 공식처럼 인수문해처럼 외워야 돼. 이런 패턴을 되는 건 거의 온다. 그건 뭐야? 경마도 확률이거든. 경마도 확률이기 때문에 이런 건 거의 공식처럼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맞는 게 또 동물들이 뛰는 거기 때문에 안 맞지만 맞는 경우의 수가 더 많으니까 그거는 항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마치 소스처럼 해서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정초부터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8번 럭키빅터입니다.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너무나 급하강된 전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과연 이번 경주시 예전의 폭발적인 추임력과 더불어 뭔가 한 칼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마필이기 때문에 쉽게 지울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10번 남산축제입니다. 이 마필은 경주마가 이제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여줄 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이전째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전째에 선행력을 끌어내자 종반 탄력이 급하강을 하면서 1200에 대한 거리 적응력이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불안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마필인데요. 자,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그 마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조금 그렇지만 필히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다. 자, 지난번 경주 때 강타에게 완전히 한구라의 준메인 UCC MJ아트의 대산법의 오전장에 그대로 한구라를 해주시면서 복승식 34배 완전히 단통으로 마치면서 상황을 연출해줬던 14번 대산법이에요. 전 지금도 잊어먹지 않습니다. 이 마필을 현장 예상에서 멘트를 뭐라고 날렸냐면 조교가 부족한 것처럼 예상지에 써있고 조교가 부족하다고 다들 얘기는 하지만 얘는 능력 말고 마체가 그렇게 큰 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그냥 조교빨 상관없이 오는 말이다. 능력이나 전개로 오는 말이다. 강타를 믿고 대산부배는 가져가셔야 된다. 이렇게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복승식 34배 우리만 맞췄죠. 한구라가 제대로 됐던 경주입니다. 5번 14번 단통에
5 놓고 8K입니다. 5가 대가리예요. 허리케인 점프.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여기까지 이제 1단락을 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8경주입니다. 자, 요 경주는 강타의 조용한 승부처. 조용한 승부처. Be quiet. 조용한 승부처. 요 경주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용한 승부처예요. 그런데 꼭 가져갈 수 있는 놈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요 경주는 꼭 가져가 보고 싶은 놈들이 있는데 그 마필이 누구냐 이거죠. 누구냐 이건데 그 마필은 바로 이 천지시나? 뭐 이런 마필? 이런 마필이라고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말이죠. 천지신화 같은 거. 그런데 어쨌든 조용한 승부처니까 조용하게 말씀을 드리고, 조용한 승부처라는 게 뭐야? 무조건 적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경주는 무조건 적중, 그 다음에 조용하게 우리끼리 항구를 하는 그런 토요제 8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토요제 9경주입니다. 딱 걸렸다. 딱 걸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네요. 요 경주에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한번 해보고 싶은 마필이 있다. 그 마필이 안 팔리기만을 기대한다. 그래서 그 마필이 입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 항구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게 오사마리가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항구라가 될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자, 그래서 요 경주에서 오늘 강타의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서 자, 2013년도에 한번 여기서 상황을 한번 내보고 싶을 정도로 자, 뭐 배당이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해요, 저도. 그래서 이 9경주에서 한번 확실하게 맞춰가지고 8, 9경주 붙여가지고 한번 제대로 세트로 종합 선물 세트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멋지게 선물을 드려보고 싶은 UCC 준메인 승부처 토요제 9경주 한번 멋지게 여러분과 한번 제대로 응원을 하면서 목이 쉬도록 응원하면서 제대로 된 적중을 읽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9경주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은 토요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집중 분석 경주예요. 그러니까 토요경마 집중 분석. 요거는 한번 후반부인데 한번 직접 분석을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공부하는 자세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행형 마필들이 대거폰이라고 있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번 10경주는 선행마의 천국입니다. 선행마의 천국이란 얘기는 뭐야? 경합이 불가피하다. 선행 경합이 불가피하다. 무조건 비빈다. 그런데 거리가 또 몇 메다야? 1800이야. 거리 경험이 없는 선행형 인기마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의외로 이변 가능성을 놓고 해볼 수 있는 경주다. 1번 정상 파티. 선행은 얘가 나갈 가능성이 있는데 1800을 뛸 수가 있겠느냐? 저는 솔직히 불안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1번마 같은 말들은 상당히 검증이 좀 필요한 마필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자, 4번 동서대륙은 뭐 명함도 못 내는 마필이고요. 이 편성에서는. 자, 여기서 6번 타이거 노얄이란 마필입니다. 왜 이 1번 정상 파티, 이게 선행군이에요. 이게 선행군. 1번 정상 파티, 벌써 우리가 본 것만 해도 4번 동서대륙. 이런 말들이 비비잖아, 일단. 근데 6번 타이거 노예는 왜 이쪽에다 썼냐? 기본적인 능력 자체도 입상 가능권 전력이지만 선입력과 추입력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다는 측면이야. 그런데다 대부분의 마필들이 18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없지만 꾸역꾸역 올라올 수 있는 기본적인 바닥 추입력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6번 타이거 노예는 이 편성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꼭 가져가 보자.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배팅권에 이제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은 누구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9번 한금대로입니다. 왜 이 말을 가져가냐? 얘네들이 1800이긴 합니다만 선행력이 거의 도주성이고 이런 말도 거의 선행을 가는데 레이스를 빠르게 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이 선행군 바로 뒤에 따라가는 놈이야. 선행군 바로 뒤를 따라가는 놈인데 실질적으로 레이스 자체가 빨라지면은 선입형 강자가 꾸역꾸역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선입형 강자로 등장할 수 있는 놈이 9번 한금대리다. 이 결 따라 들어가면 뒤에 쫓아오는 놈이 아무 생각 없이 쫓아오다가 훌러덩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를 가끔가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 편성에선 될 수 있다. 10번 요동보물섬입니다. 이런 말들이 이 편성에선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필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순발력을 앞세워서 따라가다가 쑥하니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자, 여기서 12번 에이스 드리머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앞서는 거의 무너진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거리 경험은 없지만 중반 추입력 측면에서 가장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놈이 바로 이 놈이야. 근데 바닥 추입을 해야 되는데 바닥 추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충막감으로 읽어주고 싶다. 왜? 거리가 1800이니까. 1800이니까 이미 기본적으로 요동보물섬이라든지 9번 한금대로들이 얘네들을 넘어설고 4코나 돌자마자 넘어서고 얘네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앞서는 형성하는 인기마들이 모두 부러지는 경우다. 여기서 12번 에이스 드리머를 축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12번, 6번이 단톡입니다. 결 달았다라고 들어올 수 있는 12 놓고 9번, 10번이 이번 경주시에 그 입상이 가능한 전력들이에요. 그래서 은근히 터질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은 의외로 터질 공산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토요경마 집중 분석으로 풀어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이런 경주도 하나 풀어드렸으니까 이런 게 맞으면은 공짜로 여러분들이 그냥 배당도 짭짤한데 하나 드실 수 있는 경주니까 저도 그런 희망을 갖고 하는 겁니다. 토요제 11경주, 토요제 12경주, 요 두 개 경주, 요 11경주는 UCC 메인 승부처예요. 여기가 오늘 토요경마 최대 승부처. 최대 승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경주에서 완벽하게 상황을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상황을 한번 연출을 해보고 싶다. 여기는 터트릴 수 있는 놈도 드글드글하고 이변 연출이 가능한 마필도 드글드글합니다. 예, 무조건 터진다. 무조건 터진다. 저는 이렇게 보는 토요제 11경주 UCC 메인 승부처 확실하게 맞춰드리겠다. 자, 요거 딱 끝나면 12경주인데 요거는 마지막 승부처인데 토요경마 마지막 승부처 왜 했냐. 지난번에 말을 잘못 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말이 있어요. 잘못 탔다. 요 놈이 이번에 딱 편성을 좋게 만났네. 근데 그 놈이 안 팔릴 것 같아. 보병만은 팔릴 것 같아. 뭐 딱 깔렸지. 강타의 갈리마이자 덜 갔던 말. 잘못한 말. 요 마필이 이번에 딱 출전하고 있는데 이놈이 덜 팔리는 경주라면 요 12경주도 중고배당이 가능한 승부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11경주, 12경주가 마지막 상황을 낼 수 있는 두 개 경주다. 마지막 상황. 자, 여기서 한번 끝장을 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여나 여기까지 오는데 돈을 잃으신 분들은 토요제 11경주, 12경주. 자, 제 음성을 듣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그 예상가가 성적이 안 좋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럼 여기서 충분히 복구가 되니까. 자, 요 11, 12경주를 끝으로 자, 오늘 경마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자아자 화이팅! 무조건 이긴다! 토요경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